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어서 할 책은 어, 시나리오 고쳐쓰기 책 이어서 해볼게요. 저희가 앞으로 함께 볼 책이 다이얼로그, 로버트 맥기의 다이얼로그잖아요. 오늘 할 부분은 그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할 부분은 2장 캐릭터, 파워풀한 주인공의 캐릭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에 대한 부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캐릭터를 표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행동과 대사가 있대요. 일단 캐릭터를 통해서 행동을 보여줄 수 있죠. 그죠? 행동이 곧 캐릭터다라는 것을 자주 여러분은 들었을 거래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말로 판단하지 않고 행동으로 판단하잖아요. 한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넘친다고 설명하는 것은 카리스마가 넘쳐 라고 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각각은 이를테면 델마와 루이스에서 델마는 총을 무서워하다가 나중에는 그 총으로 편의점을 털어버리죠. 어떤 각각의 행동들은 영화의 전개 과정에서 캐릭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캐릭터가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 앞에 세팅을 해놓고 뒷부분에서 그 변화된 행동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죠. 캐릭터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미 썼던 건 지금 각색하는 시간이니까요. 세 개의 신이 있나 확인해 보래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세 개의 신을 확인해서 한 줄로 묘사해 보래요. 그런 신이 떠올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런 신을 만들어서 넣으셔야 한대요. 캐릭터를 드러내는 또 다른 방법은 의상, 그죠? 옷 입는 법 같은 것들 있죠. 각본에서 뭐 화려한 옷을 즐겨 입고 몸을 드러내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뭐 이렇게 어, 에린 브로코비치의 주인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대요. 마찬가지로 소송 때에는 이 의상과 이어지는 성격적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미사오구를 잘 구사하고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외부적인 의상을 어떻게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성격이 강화될 수도 있고 굉장히 약화될 수도 있어요. 반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얌전하고 소심한 옷을 입은 주인공인데 막 화가 나면 막 주먹질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은 반전을 노린 거겠죠. 그래서 의상과 캐릭터의 행동도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캐릭터가 단순히 예를 들면은 취준생이라서 추리닝을 입고 있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설정이라는 거예요. 직업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추리닝을 입고 있더라도 추리닝을 끝까지 올리는가, 아래 위로 세트로 입는가, 무릎이 나와서 무릎이 나오게 입는가, 아니면은 추리닝을 입고 공부를 하지만 항상 반듯하게 입는가. 뭐 이런 것들은 캐릭터의 성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성격, 눈에 띄는 특징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경비원이니까 경비원인 주인공을 쓰셨다면 경비원이기 때문에 경비복을 입는 게 아니라 그 경비복을 입더라도 어떻게 입는가, 단추를 똑바로 잘 채우는가, 이렇게 달아야 될 이런 증들을 정위치에 잘 해놓는가, 옷을 뭐 잘 다려 입는가, 이런 것에서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 캐릭터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캐릭터가 말하는 것은, 캐릭터는 말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대요. 에린 브로코비치에서 지루한 소송 사건 이상으로 그 영화를 재밌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방법이래요. 그녀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바로 그녀래요. 캐릭터가 그러니까 첫 번째 것들 중의 하나는 대사는
캐릭터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끔 만드는가를 정해준대요. 이를테면 교육 수준, 출생지, 심리 상태 같은 것이 다 이 대화 속에 나오기 때문에요. 포레스트 검프를 생각해보고 에린 브로코비치를 생각해보고 광부의 딸을 떠올려보래요. 스타트rek의 커크 선장은 스파크와 사뭇 다르게 보이죠? 그녀는 그것을 좋아하는 스파이크 리나, 블루데블스의 데블의 덴젤 워싱턴은 전부 다 구분이 된대요. 캐릭터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대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주인공도 그나 그녀가 자신만의 독특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나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군가는 주어와 동사를 거꾸로 똑바로 해 여기서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똑바로 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안녕 누구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야 안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더듬거리는 캐릭터가 있을 수 있고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캐릭터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느리게 하는 캐릭터가 있을 수 있고 당황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캐릭터는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그 목소리가 변해간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캐릭터가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서 달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시작할 때의 캐릭터는 행동과 모든 가치관들이 영화가 끝나면서 바뀔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나 표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읽으면서 캐릭터의 목소리를 한결같이 하고 그것을 두드러지게 해주고 그 캐릭터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의 말투만 가지고도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가 잘 쓰는 단어가 있는가? 교육 수준에 적합한가? 사투리, 지역 악센트를 사용하는가? 그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요. 각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페이지에 제목을 딱 가려놓고 읽어보래요. 그랬을 때, 줄이 바뀌는 게 확실히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다른 캐릭터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다른 캐릭터의 대사까지 전부 읽지 말고 중심인물의 대사를 통독해서 보면 머릿속의 하나의 목소리만 들리는지 확인해 보래요. 필요하다면 변화를 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캐릭터가 어떻게 말하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대요. 대사는 캐릭터의 진짜 의도가 자신이 말하는 단어들 아래에 숨겨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감독님이 저한테 추천하신 것은 은유적인 대사를 꼭 써봐라 이걸 추천하셨거든요. 정말로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야 밥 줘라는 것보다는 아 그만 일어나야 되겠어 라고 하면 좋은 예인지 모르겠어요. 상대가 배고프냐? 이렇게 나오는 대사가 좋은 거지. 배가 고파서 그만 일어나야 되겠어. 배고프니? 이렇게 말하는 주고받는 대사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가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고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의도하고 느끼는 배우의 의미를 그냥 말해버리면 그 캐릭터는 따분해지는 거예요. 서브텍스트, 즉 배우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들어있는 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캐릭터가 어떤 표현을 의도적으로 쓸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쓰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까지도 계산해서 대사를 보시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뻔한 의미 대사를 이면에 다른 의미가 있는 대사로 바꾸기 연습 한번 해보시래요. 그러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요. 그리고 다음 챕터는 캐릭터를 한 줄로 보여줄 수 있는 대사가 있나 확인해 보시라고 합니다.
대사를 보면 캐릭터를 이해하는 열쇠가 있어요. 그런 대사가 한 줄 이상은 있어야 된대요. 그런 대사를 흔히 우리는 캐릭터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마디 대사로 보여주는 거를 말한대요. 이를테면인 더티해리에서 해리는 범인이 머리에 총을 겨눈 채 그 악명 높은 명대사를 하는데요. 이 대사 한마디는 해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할 테면 해봐, 덤벼 라는 말 한마디를 한대요. 한마디는 범인을 쏘기 위한 이유와 자신만의 행동에 대한 원칙을 얘기해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묵을 가리지 않고 행동에 옮기는 그 캐릭터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쓴 캐릭터에서 중심인물을 드러낼 수 있는 대사 한 줄을 찾아내 보세요. 그리고 없다면 그걸 만들어 넣으세요. 그러면 그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관객들이 본다는 거죠. 만약 캐릭터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면의 이유들을 아신다면요. 플롯 포인트가 그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왜 행동을 하는지를, 그리고 캐릭터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그를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는지 여러분이 아신다면요.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각각의 장면에 의도를 가지고 대사는 영향을 미치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캐릭터에게 감정이입이 가능하게 돼요. 관객들이. 주인공의 대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주인공의 성격과 주인공이 무엇을 할지 보여줄 수 있는 대사가 있는지 한 줄을 찾아보시래요. 만약에 발견하시지 못하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한 줄을 써넣으면 되니까요. 이 작업은 캐릭터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확실히 보여줄 거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썼던 시나리오에서 내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어, 대사가 있다면 그걸 한 줄로 써보기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평소에 내 친구와 나와 말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초고를 쓰면 혹은 시나리오를 좀 써도 다 내가 말하는 대사로 쓰여 있을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꾸냐면 의도적으로 한 명 한 명 정해서 고치기 시간을 따로 가져요. 아직까지는 한 번에 능숙하게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 사람에 맞는 대사들을 넣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의치 않는다면 누군가는 사투리를 쓰고 누군가는 말더듬이로 만들기만 하셔도 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사 쓰기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쓰셨던 시나리오의 대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한 줄로 여러분이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대사가 있나 확인해 보시고 대사로서 행동과 의도를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의도를 드러낸다는 게 직접적으로 의도를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속에 있는 의도로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사들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새로이 적는 것이 아니라 고쳐가고 있는 대사들, 그런 대사들로 바꿔가는 과정 속에서 이 시나리오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생기실 거예요. 시나리오 고쳐쓰기 즐겁게 하셔가지고 좋은 글 많이, 실제로 잘 팔리는 글로 여러분의 길이 바뀌길 항상 기원합니다. 좋은 글 쓰시고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하면서 같이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성장해요. 저와 함께 초고 쓰기 같이 해보시고 싶으시거나 시나리오 이야기 나누시고 싶거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하게 글 쓰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밑에 있는 카페에 오셔서 저와 함께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를 많이 카페를 지금 이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봬요.